당시에 그 사건이 파장이 이제 후폭풍이 우리나라에 이제 몰아치게 되는데 중앙정보부가 한 짓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드러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이 파장에 대해서 우리 국내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문이 나왔죠. 예. 증거가 계속 나왔고. 납치 사건의 그 현장에서 한때 여기 주한 미 대사였던 성김 아버지 그 사람의 지문이 나왔죠. 그가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이죠.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말하자면은 조직적 범죄로 추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울하기를 경질합니다. 네. 박정희가.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면 증거를 다 지우고 조작했을 텐데 그렇죠.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조작을 못하고 일본 경찰이 조사를 해서 밝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네. 이제 진술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진술을 토대로 일본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증거가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박정희 정권도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일본도 체면이 있지. 자기가 한때 식민 지배했던 나라의 뭐 정보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럼 분탕질을 쳐놓고 튀어버리면 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뭐 국가 대 국가에서도 뭐 용납하기 힘든 일이지만 네. 사실 살인 미수 사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대한 정치적 암살 기도가 있었는데 이걸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캐면 결국 이제 한국 정부로 이어지니까 이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근데 해명을 피하고요. 예. 그 김동원 1등 서기관의 지문 때문에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한국 중앙정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궁지에 몰리죠. 그러나 이제 형식적으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일본에서는 무기노력을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어떤 틀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김종필이가 치욕스러운 진사, 사과하러 가는 진사 사절의 대표로 예. 김종필이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나카는 일본의 자민련이라는 것은 근권 정치예요. 네. 돈과 권력이 유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카에게 정치 자금을 줘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나카 수장한테 돈을 친서를 쓰고 거죠. 대통령이 예. 줄 수는 없고 어. 이거는 기록물로 지금 팩트가 나와 있는데 예. 대한항공 조중훈 당시 오너가 예. 4억엔 그때 돈 그걸 다나카 측에 전달했다는 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간접 전달이군요. 네. 아, 그것도 당시에 결국은 4억이면 기업 팔을 비트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국가에서 건데. 줄 수는 없고 예. 그 당시 4억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지금도 근데 40억 예, 그 당시에는 엄청 상상이 안 되죠. 예. 근데 그 김동원 1등 서기관의 지문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한국은 꼼짝을 모르는 거죠. 그 총책은 아까 말한 대로 성김 아버지 김기환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김종필이가 가서 진사 사절 예. 대표로 가서 다나카한테 박정희 친서를 전달하면서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다나카가 돈을 두둑이 챙기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무마하자.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 정권 간의 유착입니다. 그걸로 해서 납치 사건을 덮어버려요. 네. 그냥 네. 유야무야 예. 넘어가는 걸로. 예. 그래가지고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 회의 활동에만 수사 방향을 잡고 가죠. 엉뚱하게. 납치 진상을 규명해가는 수사가 아니라 김대중이 미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뭘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다 그것마저도 네. 수사 중지가 내립니다. 아. 73년도에. 예. 8월 8일날 납치가 됐는데 73년도에 중지가 돼요. 그 다음에 74년도에는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로 1년에. 네. 이게 2년 만에 김대중 납치 사건의 수사는 그냥 종결되어 버린 거죠. 거의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진상 규명하는 그건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예. 김대중 자서전에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납치 사건의 한 요원이 예. 증언을 했어요. 민주정부 대기 시간이 훨씬 재입니다. 94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납치 후에 생활 오셔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 이 손목 여기 묶고 이 멍들고 상처 난 걸 지금 사진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살해할 의사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붕괴해가지고 김대중 도서관의 그 연구 교수인 장신기 박사한테 이건 장 박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장 박사가 그 글을 썼어요. 근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에서의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과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회견을 못 하겠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받아줬습니다. 그래갖고 보고서로 끝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기자회견을 못 했어요. 그냥 이렇게 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본을 방문하고 갔지 않습니까?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절. 자기가 대통령인데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을 자기가 사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베트남 한국군이 가가지고 베트남 어떤 평화로운 마을을 학살했다 이런 것은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지만 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납치 사건도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예요. 사과의 당사자도 되고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납치 사건을 일절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한 납치 사건의 진상과 국가 간의 한일 간 국가 간의 정확한 조치를 기대했는데 그게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납치 사건의 진상 보고 기자회견마저도 일본 측의 요구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 죽어서라도 후회라도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이 꼭 정확히 규명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도 우리는 지도자의 한 위대한 그 풍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